아침 단상 347호 정옥성 목사. 안병동 간호사로 야간 근무를 할 때였다. 새벽 5시쯤 갑자기 병실에서 호출벨이 울렸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런데 대답이 없었다. 환자에게 무슨 일이 생겼나 싶어 불이 나게 병실로 달려갔다. 창가 쪽 침대에서 불빛이 새어나왔다. 병동에서 가장 오래 입원 중인 환자였다. 무슨 일 있으세요? 놀란 마음에 커튼을 열자 환자가 태연하게 사과를 내밀며 말했다. 간호사님, 나 이것 좀 깎아주세요. 헐레벌떡 달려왔는데 겨우 사과를 깎아달라니 맥이 풀렸다. 옆에선 그의 아내가 고온히 잠들어 있었다. 이런 건 보호자에게 부탁해도 되잖아요? 그냥 좀 깎아줘요. 다른 환자들이 깰까봐 신랑이를 버릴 수 없어 사과를 깎았다. 그는 내가 사과 깎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더니 이번에는 먹기 좋게 잘라달라고 했다. 나는 귀찮은 표정으로 사과를 반으로 뚝 잘랐다. 그러자 예쁘게 잘라달란다. 할 일도 많은데 별난 요구하는 환자가 못마땅해 못 들은 척 사과를 대충 잘라주었다. 나는 사과 모양새를 여전히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그를 뒤로 하고 서둘러 병실을 나왔다. 며칠 뒤에 그는 상태가 악화되어 세상을 떠났다. 3일장을 치른 그의 아내가 수척한 모습으로 나를 찾아왔다. 사실 새벽에 사과 깎아 주셨을 때 저 깨어 있었어요. 그날 아침 남편이 결혼기념일 선물이라며 깎은 사과를 내밀더라고요. 제가 사과를 참 좋아하는데 남편은 손에 힘이 없어 깎아줄 수 없었어요. 저를 깜짝 놀라게 하려던 마음을 지켜주고 싶어서요. 그래서 간호사님이 바쁜 거 알면서도 모른 채 하고 누워 있었어요. 혹시 거절하면 어쩌나 얼마나 가슴이 졸였는지 정말 고마워요. 나는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었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렸다. 나는 그 새벽 가슴 아픈 사랑 앞에 얼마나 무심하고 어리석었던가. 한평 남짓한 공간이 세상의 전부였던 환자와 보호자, 그들의 고된 삶을 미처 들여다보지 못했던 나 자신이 너무도 부끄러웠다. 그녀가 눈물 흘리는데 내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며 말했다. 남편이 마지막 선물을 하고 떠나게 해줘서 고마웠다고, 그것으로 충분했노라고. 행복한 동행 중에서 모셔온 글입니다. 국어 사전에 따르면 공감은 남의 감정, 의견, 주장 따위에 대하여 자기도 그렇다고 느낌 또는 그렇게 느끼는 기분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타인의 아픔이나 삶의 처지를 얼마나 공감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현대인들의 특징은 핵가족과 개인주의입니다. 하루하루가 눈, 코, 뜰 사이 없이 바쁘게 돌아가는 사회 구조가 다른 사람에게까지 신경을 쓸 수가 없다고 합니다. 기소, 불욕, 물시어인이라는 말은 논어 유공영편에 나오는 말입니다. 즉 자신이 하기 싫은 일은 다른 사람도 마땅히 하기 싫어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남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상대편에게 굽실거리고 싶지 않으면 상대편도 나에게 굽실거리는 것을 바라지 말아야 하듯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며 용서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해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어느 날 공자의 제자 자공이 공자에게 물었습니다. 자공, 평생 동안 행해야 할 귀중한 일은 무엇입니까? 공자, 그것은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남에게 떠맡기지 않는 것이니라. 공자님의 이 말씀은 성서의 말씀에도 나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황금률. 내가 원하지 않는 바를 남에게 하지 말라. 이 말을 요즘 단어로 하면 공감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상대와 같이 느끼고 한 마음이 되면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고 당연히 상대방을 배려할 수 있게 되는 것. 사람들이 이런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게 되면 미움과 다툼은 사라질 것이고 정의로운 세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사성어 역지사지의 유래에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습니다. 옛날 중국에 하우와 후직이 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나라의 일을 돌보는 벼슬아치였습니다. 나라 일을 하느라 너무 바빠서 하우와 후직은 자기 집에 가지도 못하고 신경도 쓰지 못했습니다. 집 앞을 지나갈 때조차 안에 발도 들여놓지 않았습니다. 몇 년 만에 집 앞을 지나시는 게 아닙니까? 한번 찾아가 보시지요. 주위 사람들이 이렇게 권해도 하우와 후직의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내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많은 백성들이 힘든 일을 겪을 수 있네. 그런데 어찌 우리 집에 드나들며 신경을 쓸 수 있단 말인가? 훗날 사람들은 백성들을 자신의 가족보다 더 아끼고 보살폈던 하우와 후직을 칭찬했습니다. 중국의 대학자였던 공자는 하우와 후직과 함께 자신의 제자였던 아내를 칭찬했습니다. 아내는 세상 사람들이 어렵게 산다고 하며 스스로 밥 한 그릇과 물 한 잔만 먹으며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 하우, 후직, 아내 세 사람 모두 자신의 처지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처지를 생각하며 배려한 사람들이다. 입장을 바꾸어 다른 사람의 처지를 헤아려 보는 것은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일이다. 공자의 가르침을 이어받은 사람들은 하우, 후직, 아내의 이야기를 기억하게 되었고 이때부터 나와 다른 사람의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 본다는 뜻의 역지사지라는 말을 쓰여지게 되었답니다. 역지사지, 이것이 진정한 공감이 아닐까요? 칼, 구스타프 융은 고독은 내 곁에 아무도 없을 때가 아니라 자신에게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에 대해 소통할 수 없을 때 온다고 했습니다. 내 생각을 이해하고 공감해 줄 사람이 없으면 외롭다는 이 말에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조선의 21대 임금 영조의 어머니 숙빈 출신은 하급 궁녀의 무술이 출신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신분 때문에 영조의 어린 시절은 매우 비참했다고 합니다. 고관 대신들도 그를 무시하기가 일쑤였으며 도리어 어린 영조를 놀려주려고 한 이들도 있었다고 하니 마음고생을 미루어 짐작이 됩니다. 그러나 영조는 어머니를 존경하고 사랑했습니다. 자주 찾아뵈면서 문안을 여쭈었으며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시묘살이를 자청한 효성스러운 아들이었습니다. 영조가 왕위에 오른 후에는 미천한 신분으로 고생을 하셨던 어머니 때문이었을까요? 영조는 평민들을 위한
정책을 두루 펼쳤습니다. 군역법을 통해 군역을 대신하는 세금을 낮추었으며 형벌을 낮추거나 양반이 사적으로 백성들을 징계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선정을 베풀었습니다. 조선 후기 부흥을 이끌었던 영조의 따뜻한 정책은 본인이 체험한 아픔과 공감을 통해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것입니다. 최근 들어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의 경쟁력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타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픔을 아는 사람이 타인의 아픔에 공감할 수 있습니다. 힘들수록 이웃의 손을 잡고 희망을 같이 나눌 때 상처는 치유되고 세상은 한 걸음 더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중국 병법서 3약에는 사정이 어려울수록 구성원과 고락을 함께 나누어 힘을 모은다는 단뇨투천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힘들고 지친 부하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기 위해 부족한 막걸리를 강물에 풀어 다 같이 마셨다는 일화도 나온 말입니다. 또 삼약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과 좋아하는 바가 같으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고 사람들과 미워하는 바가 같으면 한 마음으로 따를 것이다 라는 말이 바로 덕으로 함께할 때 얻을 수 있는 공감의 힘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저 상황에 처했더라면 어떻게 했을까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공감입니다. 타인의 가치관으로 세상을 보는 공감은 세상을 다양하게 알 수 있게 하며 더 넓고 깊은 수준으로 볼 수 있게 해 줍니다. 공감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세상을 다각적으로 본다고 자부해도 위치만 달리할 뿐 결국 똑같은 자신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떤 충고나 비난보다 그 어떤 조언보다 더 힘이 되는 것은 바로 공감입니다. 공감 능력이 부족한 종에게 오늘 아침에도 귀한 말씀 주신 정 목사님 감사합니다.